링 비디오 https://daunsurf.com/ 물음표 URL 등호 https://www.youtube.com/watch 물음표 v 등호 cn-j-enw3율 얼마나 받았어? 무슨 소리야?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많이 가졌지. 그렇지 유산이니 나한테 숨길 필요는 없지. 그렇지 $80,000 내가 그 자리에서 필요하지도 않은 거짓말을 했어.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달라고 하기 전에 말할 수도 있었는데 기분이 안 좋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짓말을 하게 됐어요. 이모는 결혼해서 아이도 없고 어렸을 때 혼자 살아서 남편이 걱정됐지만 부모님은 제가 때부터 함께 일하셨고 이모님은 어렸을 때 집에 돌아가는 시간에 맞춰 거의 매일 저녁부터 우리 집에 오셨고 옛날 게임을 가르쳐 주셨죠. 숙제도 하고 밥도 같이 먹었어요. 중학교 2학년 봄에 제가 공부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도 부드러운 말투로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기억이 나네요. 아버지가 전학을 가셨고 조부모님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모님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제2의 어머니 같은 이모님을 잃어서 너무 슬펐지만 어딘가에서 사랑했고 헤어질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저와 함께 보낸 행복한 나날들을 잊지 말라고 하셨고 어머니도 이모가 저를 딸처럼 생각하고 외로웠다고 하셔서 제가 이모와 더욱 유대감을 느끼고 결혼하고 성장해서 행복하다는 말을 들으니 외로웠습니다. 동업자를 통해 만난 남편이 작은 중고집을 사서 이사한 기념으로 함께 평화의 상징인 올리브나무를 심었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주부로 살던 어느 날 이모에게 충격적인 일이 생겼다. 병원에 실려갔더니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사람이 되었어요. 장례식에 갔지만 이모가 돌아가신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며칠 동안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변호사에게 당신이 죽은 개미 재산의 상속자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금액이 무려 $500만 이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지만 생각이 너무 비싸서 돌이켜보면 상속에 멈췄습니다. 몰랐습니다. 이모의 직업에 관한 모든 것 나는 이모가 돈이 절실히 필요하지.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그렇게 큰 재산을 모았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그녀는 베스팅을 시작한 투자자였으며 높은 경제 성장과 함께 자산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5,000도 아니고 $50,000도 아니고 $500,000도 아니고 $5M입니다. 라에 놀러 오셨던 이모님과의 좋은 추억이 생각나서 유산을 다 주겠다고 했으니 그때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농담이고 그냥 지나치세요. 그 말은 어릴 때부터 진지한 것이었습니다.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지만 그 이후로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신 이모님은 놀라움과 슬픔에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나는 점차 마음을 진정시키고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지만 이 유산을 순조롭게 상속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모의 유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어찌된 일인지 유산에 관해 여러 가지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받았어? 무슨 소리야?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많이 가졌지. 유산이니 나한테 숨길 필요는 없지. 그렇지 $80,000 내가 그 자리에서 필요하지도 않은 거짓말을 했어.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달라고 하기 전에 말할 수도 있었는데 기분이 안 좋아 거짓말을 했고 남편이 제가 없는 동안 현금 카드를 발견한 것 같아 유산 상속액을 알아낸 것 같아 화를 냈습니다. 내 남편이 허락 없이 내 계좌를 확인했는데 먼저 소리를 질렀어요. 상속 금액에. 왜 나에게 거짓말을 했나요? 큰 금액에 놀라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그동안 너한테 밥만 먹여줬으니 너같이 쓸모없는 못생긴 여자한테 밥을 줬으니까 돈을 충분히 받을 이유가 충분해. 오랫동안 남편과 함께 해온 너무 친절했던 남편의 본성이 나타난 순간이었어.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이 이렇게 끔찍한 말을 할 줄은 몰랐어요. 돈이 정말 사람을 바꿔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무 말도 수 없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을 사랑했고 그 사람과 결혼했고 그 사람에 대해 좋은 점을 많이 알았지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됐어요. 거액의 돈 앞에도 충격은 끝나지 않았고 며칠 지나도 남편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듯 일도 안 하는 바람둥이가 된 듯 왜 그만둔 거야? 닥쳐 나 많이 있어. 돈이 많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둬라. 큰돈은 이모한테
유산이라고 했을 텐데 남편이 내 마음을 알든 모르든 이모한테 돈을 물려받아 가지고 놀았던 것 같지는 않다. 남편은 신용카드를 사용해 나이트라이프 구역에서 사치스럽게 돈을 썼습니다. 남편은 매일 밤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도박하는 것을 보고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그런데 여기서 또 다투는 건 곤란할 것 같아서 그냥 이혼하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뭔데 큰돈을 독점하려 하세요? 애초에 자기. 아니잖아요. 이혼 농담은 그만두세요. 갑자기 큰돈 쓸 때까지 기다리면 어차피 이혼할 거고 돈에 더 이상 기대지 말고 남편이 집을 나갔다가 이틀 동안 안 돌아오니까 남편이 반성하고 있을 것 같았어요. 그 사람 행동인데 갑자기 부모님 모시고 오셨는데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세요. 오늘 왜 여기까지 오셨는지 시댁 식구들은 결혼 초부터 저를 높이 평가한 적도 없고 항상 저를 무능하다고 얕잡아 봤습니다. 아내는 매력적이지 않고 나쁜 결혼도 물론 나는 그들과 거리를 두었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거나 외출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나 새해 인사를 위해 그들을 방문하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의 부모님은 보스턴에 살고 있으며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방문하기 좋은 시간이다. 시댁을 보고 싶지 않아서 멀리 살았다는 사실이 볼 수 없는 좋은 핑계였다. 시댁이 먼 길까지 나를 만나러 왔다. 그들은 이미 유산에 대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저를 보러 왔다는 걸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댁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상속 재산이 많은 집을 지을 생각입니다. 그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하세요. 고작 50만 달러입니다. 알았어. 그 사람들이 새 집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 비용을 나에게 지불하라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보스턴에서 멀리까지 와서 나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대담함에 느낍니다. 항상 얕보고 상처를 준 시댁 사람들. 난 완전히 돈 때문에 나에게 온 거야. 물론 나는 그들의 이기적인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아니, 내가 물려받은 돈을 당신에게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큰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그녀는 계속 나에게 돈을 벌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벌써 남편과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 미워하는 시댁에서 사는 외에는 최악일 것 같아요. 돈은 소중한 이모한테 받은 거니까 어떻게 하든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써봐. 청혼 거절하면 너랑 같이 살 생각도 못하겠어. 오해하고 있다고 터무니없이 소리쳤지 뭐야. 내 아들과 미국에게 더 감사해야 하지 않나. 내 아들이 이렇게 매력없는 아내를 부양하고 있었어. 너랑 편한 생활하라고 여기까지 와서 거절하는데 왜 그래. 내가 왜 소리쳐야 해. 너무 무리해. 난 분명 남편의 수입이 주였지만 그래서 매일 집안일을 하고 가게를 보충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물론 남편에게는 고마웠지만 새 집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그들에게 말한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시댁, 특히 아버지에게 시댁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는 줄 알면서도 절대 의견을 바꾸지 않았다. 나는 그런 식으로 내 의견을 주장하는 걸 잘 못해서 거리를 두었다. 사람들이 이렇게 터무니없는 협박으로 사람들의 돈을 마음이 찢어질 때까지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이모가 남겨준 돈으로 나를 욕하는 사람들에게 쓰고 싶지 않은데 내가 왜 이렇게 슬플 때 그런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최악이야. 빨리 끝내고 싶다. 애초에 더 이상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혼하려고 하니까 유산은 내 몫이니까 혼자 이야기는 하지 말아줘. 목소리가 커졌어. 그러다가 남편과 이혼하자는 농담을 하니 더욱 화를 냈다. 돈도 안 주고 이기적인 의견도 받아들일 수 없다. 무슨 말을 해도 이혼할 테니 나는 그럴 것이다. 너 때문에 절대 돈 안 줘. 너 정말 짜증나. 우리는 내가 유산을 갖고 도망가게 놔두지 않을 거야. 너는 가지고 있어. 분노한 시아버지가 입구로 달려갔고 정원에서 이웃이 맙서사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입구를 보러 갔을 때 입구 쓰레기장에 쓰레기까지 불이 번졌는데 왜 불이 났어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니 거기에 당황한 시아버지가 있었는데 정원에 있던 불이 마당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주변에 가연성 물체가 있고 불이 더 강해지더니 부부의 명령나무였던 올리브나무까지 번졌다. 야, 뭐 하는 거야? 집에 불을 지른다는 거야? 내 잘못이 아니란 거야? 내 말 들어봐.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난 무죄방화는 중범죄여.
준비되어 있어서 어떻게든 불을 끌 수 있었어. 다행히 집에 불이 붙지 않았고 안 돼 계속 거부하는 나에게 화를 내도 한 명은 다쳤다. 그 사람은 무슨 용기로 집에 불을 질렀을까? 남편과 시어머니도 내가 퍼팅하는 동안 탈출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을 것이다. 소화기로 불을 끄는데 시아버지가 불을 지른 증거가 뚜렷합니다. 저는 이혼하기로 한 날부터 녹음기를 갖고 있었고 경찰에 신고한 내용을 모두 녹음해서 감사합니다. 이웃님들의 목격담에 남편과 시댁이 공갈방화죄로 체포됐는데요. 어려울 것 같았던 이혼이 무사히 마무리된 것은 변호사와 어머니가 남편의 불륜을 몰래 조사해 주셨고 의외로 저의 증거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밤에 도시에서 많은 여성들과 남편의 불륜은 물론 나중에 남편이 도시에서 사치스러운 밤을 보낸 금액이 그의 신용카드로 청구되었습니다. 나는 이미 이혼했기 때문에 나는 지불할 의무가 없었고 남편은 그 돈을 빌렸습니다. 소비자금융회사의 월급을 못하여 사과하고 회사 정규직으로 다시 시작해야 했다. 퇴직한 월급도 삭감되었고 호사스러운 밤을 지낸 돈도 권유를 받으면서 천천히 갚고 있다. 늠름한 남자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갚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건 자기 잘못이라 이혼하고 나면 할 수 있는 게 없지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보니 전 남편이 맞다. 그리고 전처 녀석도 성격에 문제가 있었지만 돈에 휘둘리는 인간과 돈에 미쳐가는 인간은 약한 존재라는 걸 더 강하게 느꼈고 돈의 힘을 직접 경험하고 거래를 결심하게 됐다. 돈으로 제대로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작은 집을 짓고 부모님과 함께 홈가드닝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집을 짓고도 돈이 많이 남아서 집안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남은 돈을 쓰고 싶어요. 사회공헌금 지금 요양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돈에 얽매이지 않고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즐거움을 찾고 자유시간을 누릴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미아 도와주세요. 엄마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부르셨는데 기뻐서 울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엄마를 구하려고 난 당신을 돕지 않을 거예요. 평생 돕지 않을 거예요. 저는 미아예요. 저는 회계사로 일해요. 아버지도 회계사이고 사무실이 있지만 저는 대신 다른 사무실에서 일해요. 아버지의 이유는 어머니와 형 마이클이 말썽꾸러기들이기. 어머니가 형을 많이 망치네요. 최근에 시작된 일이 아닙니다. 형과 나는 틀림없이 같은 피를 나눈 남매이고 부모님에게서도 친자식입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엄마의 마음은 오빠에게만 쏠려 있다. 어렸을 때부터 사랑받은 기억이 없다. 나보다 6살 많은 동생은 늘 엄마가 주는 과자를 먹곤 했다. 그러다가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해도 내 것을 훔쳐가는데 엄마는 동생 편을 들어주더라. 어릴 때 빨리 안 먹어준 내 잘못이야. 엄마가 왜 동생 편을 들었는지 이해가 안 됐지만 이해하게 됐어. 내가 초등학교 때 남자들은 귀엽고 여자들은 건방진데 그래도 아버지가 주변에 계실 땐 비교적 평화로웠지. 아버지는 항상 나를 챙겨주셨는데 어머니도 그런 걸 안 좋아하셨나 봐. 너도 신경만 썼지. 그 아이 엄마가 일방적으로 화를 많이 냈어요. 아빠가 집에 계속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막 사무실을 열었고 너무 바빠서 그걸 알면서도 집에는 엄마, 동생 경우가 많았어요. 엄마는 어렸을 때 오빠만 사랑했다. 나는 엄마가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았고 어렸을 때 내린 결론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되는 것이었다. 나는 학교 수업을 진지하게 듣고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복습이나 미리 보기를 해서 시험에서 항상 100점을 받았어요. 100점 답안지를 가지고 서둘러 집에 가서 엄마에게 보고했어요. 오늘 시험에서 100점을 받았어요. 야, 형의 감정에 대해 본 적 있니? 형이 그런 줄 알아? 시험에서 100점을 못 보는데 동생이 100점 보고 집에 오면 동생은 어떨 것 같나요? 성격이 정말 나쁜 사람이거든요. 제 시험을 억지로 뜯고 찢어버렸거든요. 엄마는 내가 뭘 해도 칭찬해주지 않으실 거란 걸 알고 울면서 찢어진 시험지를 주워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그날 밤 아버지가 집에 오시더니 부모님이 크게 싸웠는데 아버지가 내 시험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셨다. 버려졌어. 이게 뭐야? 테스트 결과 미아가 100점을 받았어. 응, 정말 대단해. 넌 열심히 일했어. 그 사람이 나한테 뽐내고 있었어. 마이클, 내가 그랬어. 그래, 그 사람이 자랑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돌려줬어. 왜 그러려고? 이런 짓을 하세요. 미아에게 사과하세요. 잠깐만요. 그만하세요. 마이클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형 앞에서 100점 시험을 집으로 가져오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무슨 소리를 겁니까? 미아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마이클이 형편없어요. 시험 점수는 본인 문제. 아버지는 분노하셨지만 어머니의 지지를 받았던 마이클은 이 일로 인해 전혀 뉘우치는 기색 없이 화끈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아버지, 부모님, 조부모님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착한 아이로서 시험에서 100점, 90점을 받아도 칭찬을 많이 해줬다. 덕분에 미아와 함께 있어서 행복했다. 아버지도 자주 찾아오시며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었다. 반주 동안 머물면서 그 이후로 어머니와 형제가 더 이상 내 곁에 없다는 사실로 인해 마음이 구해졌습니다. 나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그 두 사람을 만나지 못했지만 취업할 때가 되면 입학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두 사람이 방해가 되어 우리 조부모님 집까지 와서 아버지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하소연을 하더군요. 몇 년 동안 보지 못하던 우리 엄마는 아직도 나만 보는 것. 형, 그게 내가 할 생각인데. 아니야, 마이클이 내 아버지 사무실을 물려받을 사람이야. 어떻게 물려받겠니? 내 형은 회계 자격도 없고 일도 안 하고 결국 엄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됐어. 아직 대학생인데 형이 대학을 졸업하면 몇 년을 더 반복할 예정이니 형이 이어받을 테니 아버지 사무실에 들어가면 문제가 생길 테니 다른 사무실로 가세요. 그 둘과 더 이상 쉽지 않아서 3년이 지나 다른 사무실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병원에 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신지 처음 봤을 때보다 더 말랐네요. 한 달 전 그 사람을 만났을 때보다 더 초췌해 보였어요. 걱정해서 미안해요. 폐암이었는데 이제 3개월밖에 살지 못했어요.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겨도 할 말을 잃었어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현실. 그동안 아버지가 일주일 동안 병원에. 나는 속옷을 준비하고 소소한 쇼핑을 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떠나는 동안 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쓰러지셨지만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으셨다. 그 사람 혼자서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퇴원 후 아버지가 호스피스 병동으로 바로 이동하셨으니 아버지가 정말 가실 거라는 뜻이죠. 그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내 앞에 닥친 매우 슬픈 현실입니다. 인정에 눈물이 넘쳐 일과 중에 아버지를 만나서 이야기를. 내가 할 수 있는 건 듣는 것밖에 없었던 것 같다. 어느 날 아버지의 갈아입을 옷을 사러 부모님 집에 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들었다. 거실에서 얘기하는 엄마와 동생의 목소리. 엄마, 그 늑다리가 사라지면 내가 그 회사 사장이 될 테지. 당연하지. 너는 장남이고 게다가 상속 재산으로 계산하면 70만 달러도 안 돼. 정말 그 사람 꽤 모았는데 그 늑다리가 나한테 많이 안 줘서 화났어. 그렇지. 그 사람이 준 돈은 한 달에 3,500달러밖에 안 줬어. 인색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곧 보상받을 날이 올 거야. 얘 그 늙은이가 미아를 동등하게 대하고 싶다고 하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정말 농담이었죠. 저는 이 가족의 애 아들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아이가 상속을 포기하게 만들면 됩니다.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마이클과 내 것입니다. 나를 아껴주셨지만 형도 버리지 않으셨던 것을 용서하지 마세요. 형은 대학 졸업 6년 차에 취업한 무직자인데도 아버지가 지원해 주셨는데 아버지께 감사해야겠어요. 자식들을 위해 고생한 나는 온 마음을 다해 반박하고 거실 문으로 손을 뻗었는데 그 순간 화면을 확인하자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아버지의 전화였다. 나는 조용히 집을 나와 집으로 향했다. 아버지, 병실. 미아, 항상 고마워요. 괜찮아. 갈아입을 옷을 가져왔어. 오늘은 할 말이 많이 있어서 보고할게. 아버지랑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해서 현재 상황을 이해했어. 상황 알았어. 내일 봐요. 아빠, 미아 너무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내 아이로 태어나줘서 고마워요. 아, 어서요. 나도 당신의 아이라서 다행이에요. 존경하고 사랑해요. 부끄럽네요. 대면으로 고마움을 표현하기가 꽤 어려웠지만 그때 아버지께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였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아셨던 같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아침에 돌아가셨고
결국 나만 병원에 왔는데 그 두 사람은 여기에 안 왔는데 장례식에 관해 할 말이 있었다. 집에 오면 가장 싼 장례식에 가자. 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셨다. 무슨 소리야. 권위가 없으면 안 놔둘 거야. 비용은 우리가 부담할게. 괜찮아. 내가 지불할게. 아 진짜 그럼 다 맡길게. 잘게. 돈이니까 걔들이 욕심내는 뭐든지 핵심은 결국 내가 의뢰인이 되었고 형이 주임이 되었는데 어머니와 형은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으나 고급 장례식을 치른 것처럼 행동하여 아버지가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것 같다. 그리고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많은 분들이 장례식에 참석해 주셨고 둘이서 돈 얘기를 꺼내더니 결국 그 사람은 없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폐를 끼친 사람이었는데 그럼 우리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겠네요. 이제 행복해지자.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야. 기대된다. 미아야 유산을 버려야 해. 아빠가 변호사한테 재산 관련 절차는 살아있는 동안 처리하라고 하셔서 변호사한테 물어봐야지. 내가 이미 연락했다는 말을 못 들었으니 내일 설명해 주실 거예요. 야 나에 대한 배려는 없나. 나랑 상의도 없이 계획을 세우는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잘 거절하겠습니다. 난 내 일정을 정리해 줄게. 무슨 소리야. 그 사람은 일도 안 하고 일정도 비어있고 다음날 변호사가 우리 집에 방문했어. 나도 그 시간에 부모님 집에 갈 거야. 물론 변호사 로버트 스미스 여기 당신의 상실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저는 상속과 관련하여 남자에 의해 임명되었습니다. 우선 사무실과 관련하여 저는 남자이 죽기 전에 그 사무실이 미아에게 무료로 양도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절차 완료에 대해 무슨 말을 하는? 제가 사장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그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 미아가 사무실을 돌보는 게 더 나을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괜찮아. 남자 이름. 이 아이가 그 사무실을 차지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재산을 상쇄하고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무실은 번거롭고 서둘러 $70만 지불합니다. 재산의 유일한 상속자는 남자의 절차를 완료한 미아입니다. 상속 자격상실이란 뭐 한마디로 상속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게 무슨 짓을 했는지는 당연한 결과고 병원도 한 번도 안 가봤고 아빠가 이 집에 계실 때도 안 가셨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다 알아요. 요리나 빨래 같은 건 아버지가 직접 하셨는데 도 여전히 한 달에 $3,500를 받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생명보험 수혜자입니다. 아, 그럼 아버지가 취소하셨군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에게 한 푼도 안 줄 거라고 변호사는 사실을 전하고 집을 나갔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버지가 회계법인을 상속받겠다고 하셨다. 나는 형이 사장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주저없이 받아들였다. 어쨌든 그가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것은 이제부터 실제 재판입니다. 변호사와 함께 부모님 집에서 나왔는데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그것은 터무니없고 당연히 불가피했습니다. 아버지의 회계법인이 모두 나에게 넘어간 뒤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새로운 모습으로 일을 시작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 경찰에서 내 사무실에 침입한 사람이 붙잡혔다는 연락이 왔다. 알고 보니 자신을 바보로 만든 동생이었습니다. 경찰이 집안 싸움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두나 사무실 주변 사람들이 기건 내 거지라고 외쳤다고 하여 내 직장에 침입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현장 조사를 해보니 금고 여기저기가 긁힌 것을 보았는데 그 사람은 놀랍게도 귀중품을 훔치려고 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도 며칠 후 체포되셨습니다. 어머니는 형의 행동을 묵과하고 앤에게 데려갔습니다. 사무실에서 그녀는 공범으로 간주되어 주저하지 않고 고소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를 원했습니다. 어머니는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동생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힘들어서 돈 달라고 하러 찾아오셨는데 저는 거절하고 심하게 꾸짖었지만 마음속에는 없었어요. 무슨 해도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미아 제발 도와주세요. 안고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네. 그 사람이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을 때 기분이 좋지 않았어. 슬펐어. 그 사람은 자신을 구하고 싶어서 내 이름만 불렀어.
엄마 난 도와주지 않을 거야. 난 절대 도와주지 않을 거야. 자식에게 무슨 짓을 해도 사랑받을 거라 생각하는 건 사랑받은 아이들만의 일이니까 너랑 내 동생이 나가서 또 사무실에 오면 맞는 것보다 더 큰 벌을 받을 테니 너랑 내 동생이 싫어. 자비 없이 또 불만을 제기할 테니까 준비하세요. 어머니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않으실 겁니다. 마지막 자비로 어린 시절 집에 살게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집이 있어서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좋은 엄마와 동생이지만 난 내 인생을 사랑해 내 길을 선택하는 건 나에게 달렸어. 내 목표는 아버지의 직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은 숫자에 진심으로 직면하겠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개성이 있지만 부모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미아에게 괜찮은 조부모님이 계셔서 기쁘네요. 즐거운 하루 보내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채널을 구독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너무 무능하기 때문에 알려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엄마가 우리 집으로 이사 오기로 했어. 부모님 집 매매가 이미 끝났고 소지품도 보냈어. 이제부터 엄마 밑에서 매일 열심히 집안일을 하고 있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서 알겠습니다. 순종적이네요. 잘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군요. 그럼 좀 잘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엘리자베스입니다. 저는 30살 직장인입니다. 저는 현재 만난 그레이슨과 교제 중입니다. 매칭 어플에서는 회사원으로서 깔끔한 느낌과 안정적인 수입을 갖고 계시네요. 저도 곧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나이였기 때문에 먼저 다가갔고 그분이 제게 프러포즈를 했고 당연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하기로 했고 그 사람 부모님 집에 가서 결혼 신고를 했어요. 그 사람은 이미 아버지를 잃었고 어머니는 혼자 살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웃으며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우리 결혼을 승인해 주신 것 같지도 않은데요. 걱정했던 시어머니 문제는 없나? 30살이 되어서 결혼을 서두르고 있었는데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났을지도 모르고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마치고 신혼생활이 시작됐다고 생각했다. 행복한 하루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요. 굿모닝 굿모닝 아침밥 준비됐네요. 고마워요. 이게 뭐죠? 아침은 항상 제대로 먹어요. 미안 맨날 빵만 먹어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기운이 없을 것 같아. 그럼 앞으로는 조심하세요. 미안 남편이 아침부터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처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는데 예전에 묵었을 때는 없이 빵만 먹던 게 생각났나 봐요. 틀렸어. 다음날 아침 든든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어. 남편이 만족해 보였어요. 그렇죠. 이 정도면 남편이 행복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남편이 다른 주문이 있어서 저녁 약속인데 게으름 피우는 겁니까? 아니 난 별거 아냐. 영양을 좀 더 생각하고 종류를 늘리면 망할 거야. 내가 잘하면 곤란해. 그건 맞는데 그럼 이제부터 요리 종류를 늘려. 알았어. 예전에는 잔소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 결혼하고 남편 태도가 달라져서 당황했는데 야 방 더워. 시원하지 않으면 싫다. 캘리포니아 와인만 마셔. 와인 안주를 만들어. 이렇게 첫 주문이 계속 늘어나. 나도 일을 할 수 있다. 남편 요구에 맞춰 집안일 하지마. 참지 못하고 말대꾸했지. 네 취향을 그렇게 따라갈 수가 없어. 네가 그렇게 까다로우면 나한테 강요하지 말고 내가 하라고 하면 너 스스로 해라. 남편이 크게 뜨고 화냈다고 뭐라 말대답할까. 남편은 말도 안 돼. 남편이 나갈 준비를 시작했다. 어디 가나 엄마 집으로 돌아갈 거야. 반성 좀 해. 남편이 떠났다고 한동안 잘 싸웠다고 엄마 집으로 돌아가는 게 믿겨지지 않는다. 남편의 귀찮은 요구가 풀리니까 남편이 안 오면 다행이다. 며칠 정도 집에 돌아오더니 어머니를 데리고 돌아왔더니 실수를 반성했나요? 왜 어머니를 여기로 데려간 걸까요? 당신이 나쁜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레이슨이 나한테 상의했다고 하더군요. 하라는 대로 하지 마. 미안한데 그레이슨의 요구가 너무 세세해서 우리 둘 다 일을 해서 가사 부담을 줄이거나 아내인 요구를 줄이고 싶은데 당신은 무엇을 게을리 하는 겁니까? 교육이 필요한 것 같으니 이제부터 집안일 가르쳐 줄게. 잠깐만.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불편해. 시끄러워. 말 안 듣는데 엄마가 결국 훈련시켜달라고 밀렸어. 둘이서 집에 자주 오시더라고요. 늦게 오세요? 일찍 오세요? 그건 불가능해요. 일이 있어서 말대답하지 마세요. 부모님한테 어떤 교육을 받는지 궁금해요.
부모님에 대해 말해야 하지만 만약 내가 계속해서 이 상황이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나는 내 감정을 끊고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이 지옥 같은 시간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그레이슨이 그의 방식을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조미료 맛을 제대로 바꾸려면 있어야 해. 베개를 더 단단하게 해줘. 이 향수를 써. 햄버거에 치즈를 넣고 항상 접시에 스크램블 에그를 올려놔. 시어머니가 나한테 사소한 것만 가르쳐줘. 내가 메모했어. 불평하지 않고 잘 듣는 척 시어머니는 내 태도에 만족한 듯 드디어 그레이슨의 아내가 됐다고 하셨다. 괜찮다고. 이제 드디어 풀려났어. 메모해두니 상황이 좀 나아질 것 같아 안도감을 느꼈다. 남편이 시키는 대로 집안일을 수 있었고 드디어 제대로 된 아내가 된 것 같아 매우 만족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거만한 태도에 짜증이 났지만 계속해서 이상한 갈등이 없어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대로 결혼 생활을 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결혼한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헤어지기엔 너무 이른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일이 생겨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회사에서 다른 부서로 옮겨가서 너무 회사에서 가장 바쁜 부서였고 배울 것도 많고 야근도 많았어요. 그래서 매일 계속 늦게 집에 왔어요. 일이 있는데 남편이 점점 불행해졌는데 왜 맨날 집에 이렇게 늦게 와? 설명하지 않았나. 지금 이 부서가 너무 바빠서 미리 뭔가를 해두거나 거기서 다른 일을 하면 안 될까? 그렇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제 자야지 밤늦게 집에 들어와요. 당신이 내 줄 모르고 집안일을 우선으로 하는 게 당신 일이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게 당신 일이에요. 내 일이 집안일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면 그만둬야지. 잠깐만, 왜 나한테 그런 식으로 지시를 받아야 하는 거지? 난 그만두지 않을 거야. 정리할 거야. 또 날 그렇게 사줘. 너는 성장하지 않았어. 나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번이 2번째입니다. 남편이 가방을 싸서 어머니와 함께 예정인 짐의 양으로 미루어 볼 때 3번째는 없을 것입니다. 남편에 대한 사랑은 완전히 잃었지만 자기 중심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불행하기만 할 뿐입니다. 그 이후에는 집안일에서 해방되어 일에 집중할 수 있었고 덕분에 하나하나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에 적응하다 보니 집안일 걱정이 없어 최소한으로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다 보니 아주 편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2주가 지나갔다는 걸 깨달았다.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이제 이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남편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전화를 하는 것은 특이합니다. 당신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반성하고 있습니까? 웃는 목소리만 봐도 알 수 있어. 반성했다면 용서할게. 무슨 일이냐. 목소리가 안 좋은데. 그런데 소식이 있어. 너 왜 이렇게 쓸모없냐. 엄마가 우리 집으로 이사 간다고. 우리는 낡은 집을 팔고 엄마의 물건을 보냈다는 것. 이제부터 넌 매일 엄마 밑에서 집안일을 하게 될 거야. 너무 지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순종적이다. 반성 잘해서 다행이다. 남편이 끄는 짐 잘 부탁해. 바로 짐 싸기 시작해서 부모님한테 상황 설명하고 연락하겠다고 했어. 짐을 보내다 부모님이 남편에게 화를 내시며 당장 집에 오라고 하셔서 이틀 뒤 시어머니 짐이 도착했는데 남편 참지 못하겠다는 듯 전화를 하더군요. 어머니 짐은 무사히 도착했나요? 네, 그랬고 난 이미 내 짐을 부모님 집으로 보냈는데 무슨 말이야. 내 엄마가 오시면 내가 말한 것과 정확히 똑같아. 나한테 방해가 되지 않는 걸 떠날 거야? 허락하지 않을 거야. 왜 그러는 거지? 그레이슨의 허락은 물론 중요합니다. 당신은 내 아내이므로 내 허락 없이는 부모님 집에 갈 수 없습니다. 집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를 갈 예정이고 당신도 떠나고 당신과 이혼할 것입니다. 이혼 서류가 탁자 위에 있습니다. 제대로 작성해 주세요. 이혼 왜 나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아내는 남편의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혼할 자격이 있습니다. 집안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부터 바보야. 넌 어른이니까 너 스스로 해. 아니면 내 집착을 이해해주는 엄마한테 밀어붙이는 게 어때? 엄마한테는 엘리자베스한테 밀어붙여도 된다고.
넌 나만 생각하는구나. 노예로서 뭐 어쨌든 난 더 이상 너랑 아무 짓도 하고 싶지 않아. 내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차피 법정에서 싸울 거야. 이제 끊을 거야. 안녕 안녕. 부모님 곁으로 돌아갔어. 남은 짐이 있는 집. 남편은 법원이라는 단어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서 며칠 후 완성된 이혼 서류가 저에게 발송되었습니다. 바로 제출했습니다. 그 후 이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후 제 맞는 방을 찾았고 조금 뒤에 이사를 가셨는데 전 시어머니가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를 차단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했다고 생각했는데 궁금해서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엘리자베스 도와주세요. 그레이슨의 이기심이 끔찍해요. 오 알겠습니다. 그레이슨이 돈을 그렇게 벌었나요? 처음에는 수입이 안정적인지 몰랐는데 그 사람은 전혀 승진도 안 하고 월급도 뚝뚝 떨어져서 내가 그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으니 제발 돌아오지 않을래 엘리자베스. 짓을 하고 있군요. 농담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네 저도 태도를 바꾸겠습니다. 감사하지만 거절해야겠습니다. 아이 혼자 사는 걸 방해할 수는 없으니 앞으로도 즐겁고 행복하게 잘 지내세요. 그럼 잠깐만요. 전화도 끊고 통화도 차단했어요.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둘 다 이기적이라 절대 문제가 없을 거라 확신해요. 그동안 저는 1인 아파트에서 편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즐겁게 일을 하고 있으니 점점 집중할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땠나요? 내 채널 구독. 다음 이야기에서 봐요. 제 남편은 이기적이고 방종하고 제 아들은 남편과 정반대였어요. 저는 그 남편과 10년 동안 살았고 평일 어느 날 계속해서 그의 아내로서 그를 지지했어요. 무슨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왜 갑자기 바람을 피우고 있는 줄 알겠어요. 위자료는 요구하지 않고 저축한 3천만 달러를 가져갈 테니 이 집은 안 돼요. 바람을 피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저한테 이혼하라고 압력을 가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이혼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필사적으로 말리려고 했지만 순간적으로 그 사람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비난을 했지만 제가 아이를 키우는데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 저를 반복적으로 괴롭혔어요. 이제 그냥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당신은 가거나 남편이 웃으면서 저를 쫓아냈지만 한 달 후에 떠났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전화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갔습니다. 눈물이 날 지경이다. 나는 도시의 한 집에서 남편과 함께 산다. 나는 도시의 작은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했다. 남편과 결혼하면서 퇴사했다. 그 이후로 집안일과 식사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런 생활 방식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면서 동네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집을 사고 그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었고 남편과 나는 함께 인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결혼한 이후로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했고 경제적 형편이 아이 하나 키우는데 한계가 있어서 같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3인 가족으로서 이번 임신으로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 생일 선물을 받은 아이처럼 집안일을 하다가 기쁨이 터져나왔습니다. 미래의 아이와 행복한 삶에 대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집안일이 잘 안 풀려서 행복한 고민을 한다. 집에서 직장 동료들과 술 한잔 하려고 한다. 음료수와 우리 집에서 마실 것 말고 이것저것 준비해야겠다. 술 한잔 하러 나가다. 오랜만에 집에서 술을 마시고 일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동료 집에 가서 술을 못 마신다. 새 집도 자랑하고 싶지만 입덧이 있어서 괜찮아. 내가 그 회사 상사야. 그 사람은 나보다 더 기뻐했고 그가 직장에서 집에 올 때 내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후 우리는 아기에 대해서만 이야기했고 우리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에 대해 이야기했어. 아이가 태어나면 항상 같이 공원에 가서 생일 선물로 캐치볼 놀이를 할 거예요. 아이에게 무선 조종 자동차를 사주고 아이가 크면 공원에서 같이 놀 거예요. 아이와 함께 여행을 가고 싶어요. 오토바이 남편은 항상 우리 아이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입으로 것에 비해 아기에 대해 너무 신이 났다면 내 아이의 예비 엄마로서 나에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건강하게 태어나야 한다. 임신이 잘 돼야 한다. 그 사람은 여자친구가 많고
그중 많은 사람이 임신 중이라고 들었어. 그 사람에게서 온갖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 난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있어. 입덧. 직장 동료. 걔 귀찮을 것 같지 않았나? 물론 남편의 회사 입장도 이해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는 이해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며 한숨을 쉬었지만 아무 생각도 없는 것 같다. 그런 말을 하면 아무하게 없이 남편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처음에는 수입을 합치고 싶어서 급하게 일을 하게 됐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래의 우리에게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집 예산을 삭감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않거나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은 남편의 본성입니다. 나는 당시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어쩔 수 없지. 그 당시에는 받아들였는데 그 사람이 말했지. 우리 술이 떨어졌어. 우리 술이 떨어졌어. 상사. 시간이 늦었고 내 아내가 안타깝네. 내일은 우리가 집에 가야 할 시간인 것. 내일은 내 날이야. 그럼 아침까지 술 마시자고. 야, 다들 내일 계획이 있잖아. 끝내게 놔두지. 그래, 넌 너무 까다롭잖아. 넌 내가 하는 말만 들어도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알잖아. 술 그러니까 가서 여기서 사세요. 결혼식에서 본 건데 남편이 데이트할 때 술을 마시면 덩치가 커진 것도 부분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같이 술을 마시는 일이 없었거든요. 저를 배려해주는 좋은 남자인 줄 알았는데 사실 남편이 술을 마시면 확 달라졌어요. 결혼 후 술의 양만 조절하면 저를 완전히 무시하는 게 서운했어요. 저는 괜찮아요. 평소에는 엉뚱한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한테는 잘해줬는데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입덧으로 힘든 시기에 훌륭한 남편이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막을 수 없어 정말 괴로웠어요. 입덧도. 보통 취침 시간이라 자고 싶은데 게다가 아직 목욕도 안 했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서 동료들이 다 안타깝고 떠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떠나지 못하게 하는 한 혼자 떠나게 하려고 했어요. 남편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곧 하려고 했어요. 술 사러 나가서. 배려 많이 해줬던 동료가 술 사러 나가겠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갈 테니까 쉬세요. 응. 하지만 보낼 수는 없어요. 내 아내 작년에 출산해서 임산부에 대해 많이 알아요. 밤늦게 와서 미안해요. 회사에 제가 임신했다고 해서 미안해요. 그보다 어린 임산부인 나를 걱정했나 봐요. 그렇게 배려할 줄 알았는데 남편이 술에 취한 모습에 당황스러워했지만 동료에게 술 사오라고 했더니 10분쯤 지나서 그 동료가 술을 더 사주더니 웃으면서 바로 거실로 갔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쯤 지났을 텐데 남편에게 독한 술을 줬나. 곧 남편이 거실에서 잠들었다. 밤늦게까지 잠을 못 잔 동료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나가라고 했다. 그래서인지 다음날 입덧에다가 밤늦게까지 잠을 못 잤다. 머리가 꽤 아팠는데 숙취가 심한 남편이 정오쯤 일어나서 국을 끓여달라고 하고 두통이 있다고 잔소리를 했다. 아직 입덧이 가라앉지 않았는데 숙취로 인해 기분이 좋지 않은 남편을 상대할 여건이 안 됐는데 숙취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고 투덜거리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일어나서 간단하게 끓여서 빨리 집안일을 마쳤다. 더 추워지기 전에 드시라고 국은 여기에 남겨둘게요. 아, 그리고 목욕도 꼭 하세요. 어제부터 목욕을 안 해서 몸이 아프네요. 네, 그런 날이 하루하루 계속됐더라면 나는 인내심의 한계에 이르렀을 텐데 남편의 일은 점점 더 바빠졌다. 그 이후로 나의 부담은 특별히 늘어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집안일을 하고 밥을 짓지만 변함이 없다. 아직 집안일도 해야 하는데 술자리가 뇌리에 생생하게 새겨져 있었는데 아기를 낳기 전까지는 생활도 나쁘지 않았고 그 후 몸무게 3,800g의 건강한 남자아이를 낳았고 덩치도 컸는데 눈도 남편이랑 너무 닮고 몸집도 키도 큰 남편이랑 똑 닮아서 남편이 처음으로 입이 열리도록 품에 안았을 때 너무 감동받아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사람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웃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땐 이미 남편의 면은 잊어버렸고 우리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생각밖에는 없었는데 이제부터 아이는 아래층에서 자실 건가요? 너무 크게 울어서 한밤중에 잠에서 깬다는 말이군요. 아래층에서 자고 아래층 방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밤에 울음을 달래주면 정말 시끄럽습니다. 문제인데 가끔 1시간 넘게 울기도 해서 너무 짜증나. 우리 셋의 행복한 삶은 퇴원 후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밤에 많이 우는 건 사실이지만 요점이 아니야. 아이를 키우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임신한 지 거의 1년이나 됐는데 육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지 마세요. 밤에 우는 건 정상이고 우리 아이가 잘 자라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고생은 많았지만 부부가 함께 아이를 키울 예정이었다. 육아는 모두 나에게 강요됐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육아의 힘든 부분이 모두 나에게 강요됐다고 말하는 것은 좀 틀린 표현일지도 모르겠다. 아기가 좋을 때 챙겨주는 것 등등 남편이 그런 재미있는 일을 솔선해서 하는 것 빼고 보면 그 사람 참 좋은 남편이구나, 즉 이기적인 남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재미있는 집안일만 하고 청소 등 지루한 일을 나에게 강요하는 건 마치 청소 등 귀찮은 일을 다 부모에게 떠맡기는 이기적인 아이와 같아서 밤에 울면서 매일 밤 집안일을 해야 했고 쉬는 날도 없었어요. 때문에 점점 더 답답했어요. 주말에 아이들을 돌보지 않으면서 힘든 일을 나한테 강요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에너지가 부족해 아이를 돌보는 게 엄마의 일이니까 해야지. 나는 돈 벌기 위해 일하러 가는 사람이니까 밤에 올 때마다 나를 깨워서 내 입장에 서야 해. 육체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부담스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혼모로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혼모로 자녀를 키우고 있기.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이 세상에는 퇴근하고 집안일을 다 하는 남자들이 있고 퇴근하면 집안일을 다 하고 주말에 아이들을 돌보는 남자들이 세상에 많다. 육아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남자들도 있는데 만약 남편이 생각 없이 행동했을 뿐만 아니라 남의 마음도 배려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하면 남편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해서 피곤한데 주말에 쉬는 시간에 집에 와서 밤에 쉴 수 있는데 아침에 집안일과 육아로 너무 바빠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요. 힘든 시절 남편이 옆에서 편히 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답답했지만 어머니는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키우는데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어머니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점차 멘탈이 강해져서 육아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니 남편에게 않겠다는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다가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에는 직장에 복귀해서 집안일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일하고 집안일을 했어요. 엄마는 괜찮으세요? 아픈가요? 난 괜찮아요.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아빠가 회사를 집에 데려오셔서 그런 거겠죠. 집안일을 안 도와주시는 거겠죠. 괜찮아. 내 아버지는 일을 하셔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지만 내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로 아버지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많은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나의 영적 동맹자가 되었고 우리의 결혼 생활이 되었어요. 점점 추워지더군요. 남편은 평소대로 계속 이기적인 행동을 하더군요. 아들의 눈에도 별로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아들을 임신했을 때도 남편은 아들과 함께 이런저런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을 얘기하곤 했어요. 나는 임신 중이었고 아들을 거의 간섭하지 않고 우리 셋이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나는 그 당시 내가 꿈꿨던 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우리 아들은 잘 자라서 독립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거의 20년 만에 다시 부부로 대학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아들과 함께 살면서 부부로서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게는 기분이 묘했습니다. 내 친구가 운영하는 온천이 있는데 언제 저랑 같이 가실래요? 너무 번거로워서 가지 않겠지만 친구가 우리에게 2인용 방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전에 당신과 있는 것이 즐겁지 않아요. 남편이 나에게 관심을 잃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결혼이 계속되면서 성관계도 중단되었습니다. 자녀 양육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남편과의 관계는 단조로워졌지만 이제 다시 동거하게 되면서 점차 우리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우리 관계를 위해 노력하지만 남편은 전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그럴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거의 20년이 되었고 이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년 정도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명절이라 남편도 퇴근했는데 부부가 집에 있다고 해서 같이 아무것도 안 하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살았어요. 오늘은 보통 쉬는 날 남편이 회사에서 골프를 치러 가는데 남편이 아무데도 안 가니까 둘이서 조용히 얘기도 안 하고 집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잖아. 너한테 한마디 할게. 우아함. 그런데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남자랑 재밌게 놀았다는 걸 모르겠다고 말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이야? 나는 남자와 관계를 맺은 기억이 없다.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남편을 대신해 부지런히 집안일과 식사를 하러 다녔지만 남자와 노는 것은 치매라는 의심을 받았다.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 그런 의혹을 불러일으킬 텐데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저번에 당신이 어떤 남자랑 점심 먹는 걸 봤는데 불륜이었어. 바로 상사랑 저녁 먹는 거였어. 당신의 다음 프로젝트 매니저인데 그것에 대해 당신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핑계로 당신이 무사할 것 같지 않습니다. 당신과 이혼할 것입니다. 위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당신의 3천만 달러를 가져갈 것입니다. 저축하고 집에서 노숙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말로 남편이 이혼 서류를 탁자 위에 놓고 침실로 갔다. 이혼 서류는 이미 서명되었고 결혼 반지는 탁자 위에. 정말 방금 치료했다는 뜻입니다. 증거도 없이 바람피웠던 내가 지금 여기 있구나. 결혼한 이후로 남편을 부양해왔고 아들이 커진 뒤에도 혼자서 아들을 키워온 나는 계속해서 남편을 부양했고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을 것이다. 화나고 답답한 마음에 가방을 싸서 이혼 서류를 가지고 시청으로 향했다. 이혼 서류를 가지고 시청에 가서 서류를 제출한 뒤 아들에게 전화해서 집으로 향했다. 아빠가 그런 사람이라 귀찮게 해서 미안해. 진짜 농담이야. 널 쫓아내려고 정말 장난을 치고 있는 거야. 어쩌면 그 사람은 단지 이혼을 원했을 뿐일지도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 조용히 있을 수는 없어. 게다가 내 마음속에는 몇 가지 생각이 있는데 내 전남편이 우리 아들을 완전히 키우는데 거의 관여하지 않았어. 이런 상황에서 나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지만 내 아들은 이것에 대해 조용히 있을 생각이 없습니다. 집을 쪼개고 저축하지 않고는 끝날 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안정된 삶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을 뿐이었습니다. 일단은 전남편을 잠시 잊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들 집에 살게 된 후 일주일에 하루 정도요. 전남편이 나에게 숨기고 있던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아들에게서 들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남편이 나에게 이런 걸 숨기고 있다는 생각에 평생 느껴본 적 없는 분노에 떨었다. 전남편을 지옥으로 보내겠다고 다짐했고 한 달 뒤에 안녕. 도대체 아빠는 뭐야? 나한테 그렇게 오랫동안 연락을 안 했는데 엄마는 어디 계시지? 엄마가 너랑 있는 거 알아. 젊은 여자랑 있는 게 무슨 상관이야. 내 전남편이 계속 연락했는데 난 철저히 무시하고 연락하기 시작했어. 아들 이번에도 아들이 계속 전화를 받고 한동안 무시하다가 조바심이 나서 전화를 받았는데 아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전남편을 말문이 막히게 하는 것 같았어요. 다 알아요. 나도 사건에 대해 알고 있고 그 일 때문에 우리 엄마를 쫓아낸 것도 알아.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난 그런 짓은 안 했어. 엄마와 이혼하기 전에도 수상한 일이 있다는 걸 알았어. 직장에서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가는 걸 봤어. 젊은 여자 증거가 없어서 조용히 있었는데 이번에 알아보니 옆에 두려고 선물을 많이 준 것 같은데 혹시 모아둔 돈이 있나요? 내 아들이 이 말을 내 전남편은 내가 내 아들 집에 이사온 날부터 다시 침묵을 지켰다. 그는 약 6개월 전에 나에게 말하지 않고 내 전남편에 대해 조사 중이었다. 그는 내 전남편이 시내를 돌아다니는 것을 발견했다. 그때부터 의심하던 여자와 그때부터 의심하던 아들이 우리 사이가 식은 걸 알았고 아마도 여주집 여자랑 있을 줄 알았는데 철저한 조사 끝에 이번에 전남편이 그런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년 넘게 바람피웠어요. 아니 불륜이라기보다 그냥 돈만 줬다고 말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역겨워요. 가짜 사랑에 돈을 써서 사는 게 이상해요. 글쎄, 남의 취미를 방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아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남편이 월급으로 그런 짓을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전남편이 그녀에게 선물을 많이 보낸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우리 통장에 넣어둔 돈이 자연히 의심되는 건가요? 제대로 대답해.
물론 적금은 건드리지도 않았죠. 그렇지 않다면 2천만 원을 공제한 후 갚으라고 할게요. 저축한 3천만 위자료 재산과 집도 다 판 후에 그 금액의 절반을 보내달라고 할게. 아니 그게 안 되면 법원에 갈게. 친구가 있어. 변호사는 누구고 내가 당신과 필사적으로 싸울 거예요. 그 사람은 분명 돈을 다 썼을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하다가 나를 쫓아냈어요. 그는 약간의 용기가 있지만 느낌을 받는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들아. 법정에 가고 싶지 않다면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나는 당신이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내가 당신에게 2천만 달러를 지불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재산 분할이고 이혼을 시작한 사람은 당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당신을 붙잡고 있는 여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감정적이고 화가 났는지 믿을 수 없어요. 파트너에게